네, 오늘은 송화구 버섯 폐지 입상 20일차입니다. 딱 20일차 되는 날이고요. 어제 이제 바닥 물 청소를 하고, 이제 끝에 부분은 거의 이제 물이 많이 빠졌고, 아직 좀 덜 마르긴 했죠. 요거는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 얼추 이제 다 마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고인데, 이런 데는 빗자루로 좀 쓸어가지고 널리 퍼뜨리면은 금방 마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랩핑이 완료되는 대로 또는 랩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습 작업을 진행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20일차에 완료가 좀 된다고 하면은 뭐 일정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배송 마지막 일자를 추정을 해서 그 날짜로부터 40일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빨리 크는 아이들은 10일에서 15일 후부터는 수확이 될 거고, 마지막 5일에서 일주일 정도에 확 수확을 끝낼 거기 때문에 지금 20일 쑥가주기 완료까지 20일이면 굉장히 페이스는 빠르지 않게 적당히 진행이 된 수준입니다. 지금 온도는 설정 온도는 여전히 5도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습도는 75%. 왜냐면 바닥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습도가 빠지진 않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랩핑이 이제 완료가 되면 습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지금은 21일차 배지 입상 21일차 랩핑을 하고 있습니다. 랩핑은 수동 랩핑기를 쓰고 있어요. 수동 랩핑기는 뭐냐면 전자식 랩핑기는 이제 전자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 랩핑을 쭉 해서 끊어주는 거를 전기, 그러니까 열로 하는 게 이제 전자 랩핑기고, 이거는 보통 업소용. 저희가 중국집이나 분식집 가면은 음식 시킬 때 이제 쓰는 업소용 있잖아요. 그 업소용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게 50짜리가 들어가는 랩핑기면 됩니다. 50cm짜리. 그러니까 요 랩핑의 폭 보시면은 이렇게 랩핑의 폭이 50짜리가 들어가는 거를 사시면 됩니다. 보통 랩핑을 할 때 45짜리나 50짜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50짜리를 주로 쓰는데, 이번에 이제 구매를 할 때 인터넷에서 구매를 안 하고 매장을 가서 구매를 했더니 거기 이제 45짜리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큰 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45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45짜리 50짜리 뭐 차이는 뭐냐면, 요 윗부분을 감싸주는, 배지의 윗부분을 감싸주는 건 똑같아요. 배지의 윗부분을 감싸주는 거는 똑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습을 하기 위한 게 크잖아요. 그냥 누드 상태로 키우면 습하게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때깔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누드 상태에서 습을 안 주고 건조하게 키우게 되면 배지가 너무 쉽게 마르기 때문에 수확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막아주는 게 좋아요. 이 끝에 부분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2kg, 3.5kg 배지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배지, 길이가 17인치 배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0cm 정도를 쓰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50cm짜리 쓰면은 끝에 조금만 남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그러니까 습을 관리하기가 좀 좋은 거죠. 랩핑을 하실 때는 사실 랩핑을 하기에는 지금 핀 크기가 꽤 커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3, 4일 전쯤에 랩핑이 다 끝났으면 시기상으로 좋은데, 핀이 이렇게 크게 되면 랩핑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밀려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덜 당긴 상태에서 밀려고 하시면 얘네가 밀려가지고 이 콩알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덮듯이 누르듯이 수직으로 이렇게 누르듯이 하셔야 핀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높이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비닐을 랩을 이렇게 찢어주더라도
이 비닐과 랩핑 사이가 밀착이 안 되고 좀 공간이 좀 뜨게 됩니다. 예, 이렇게 좀 뜨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눌러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뭐 장단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으면 아무래도 밀착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뭐 그 곰팡이균이나 이런 게 좀 생길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또 통기성은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요 큰 거 하나 빼고 요 정도일 때 사실은 랩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한 새끼 손톱 정도, 예, 요 정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쭉 예, 하셔도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손을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핀의 크기가 아까처럼 크게 되면 너무 빨리 하게 되면 핀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기껏 뭐 4차, 5차까지 핀 작업을 다 예쁘게 해놓은 건데 자리도 잡아놓고 개수도 잡아놓은 건데 그때부터는 사실 한두 개 떨어지는 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좀 핀이 컸을 때는 천천히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제 랩핑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보이시는 이 부분에 원래 칼날이 달려 있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그래서 이렇게 랩핑을 하고 얘를 쭉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잘리는 그런 모델인데 칼날이 부러졌어요. 칼날이 부러졌는데 이 칼날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만들었던 이 모델 업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더라고요. 칼날을 못 찾고 지금 요 버섯칼로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수동 랩핑기를 인터넷에 쳐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톱날이 여기에 이 부분에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네, 톱날이 여기 끝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배지를 그렇죠? 랩핑 씌운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끊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모델도 있는데 그것도 써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랩핑기는 뭐 사신 다음에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좀 저처럼 이렇게 칼날이 없어지는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편하기는 했는데 항상 뭐든지 이제 중소기업 제품들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AS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랩핑은 사실 랩핑을 한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비닐을 벗기고 보습 때문에 바로 해줘야 된다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해주는 거는 이제 오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바로 보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단점은 그러면은 이제 봉지 안에서 이 랩핑이 된 상태에서 솎아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당히 발휘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얘처럼 다량 발휘가 나는 배지 같은 경우에는 랩핑을 한 상태에서 1, 2차를 솎아주기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랩핑을 한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거나 다량 발휘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랩핑을 먼저 한 상태에서 솎아주기를 해도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실 4차까지 다 하면서 자리를 잡아 놓은 거라 그걸 테스트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네, 랩핑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핀이 만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찢어주기 안 해도 이렇게 사각 찢어주기를 안 해도 그냥 찝고 넘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섯삽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섯삽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냥 떼시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되게 딱딱한 비닐 같은 경우에는 찍고 파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얘는 그냥 작업을 해도 떨어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비닐 안에서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편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놨어요. 그러면 걔네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 넣어도 되겠지만, 칼로 찢어서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긁어내기가 어차피 랩이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량발이 배지는 랩핑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랩핑을 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솎아주기를 진행한 다음에 바리가 좀 잦아들었을 때 그 타이밍에 랩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들은 기본적인 작업 순서들이나 매뉴얼은 있지만, 그때그때 배지의 상황이나 이 버섯 핀들의 크기 또는 내부 환경들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다 그냥 기본 매뉴얼이에요. 이 기본 매뉴얼대로 절대로 버섯들이 자라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같은 회사의 배지를 계속 쓴다거나 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양실의 환경도 계절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매번 똑같진 않습니다. 저희도 같은 배지에서 썼지만 여름에 들어온 배지와 지금 들어온 배지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재배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경험이 쌓여야지만 그래도 좀 능숙한 버섯 재배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제 랩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핀이 좀 작은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섯 핀들이 꽤 크잖아요. 그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윗부분의 공간을 좀 가능한 최대한 줄여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랩핑을 싼 다음에 핀을 쏙 이렇게 비닐 쪄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에 부분, 여기 너무 가까이서 하시면 안 돼요. 약간 끝에 부분을 해서 이 탄력으로 늘리신 다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칼날이 이 앞부분 찢는 부분은 날카롭고 뒷부분은 그래도 뭉툭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부분으로 찢고요, 옆면하고 뒷면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칼날 부분을 넘기려고 하면 계속 찢어져요. 계속 찢어지니까 찢고 옆면으로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찢고 옆면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찢고 옆면으로 넘겨주면서 뒷면으로 이렇게 마무리. 자, 다시 뾰족한 부분으로 찢고 옆면으로 넘겨주면서 이렇게 뒷면으로 마무리. 날카로운 부분으로 찢고 옆면으로 넘겨주면서 살짝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야 비닐이 찢어지는 거를 최대한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네, 끝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을 찢어갖고 탄력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탄력들이 좀 생기죠.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던 게 그래도 탄력으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좀 탄력 있게 타이트하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핀이 큰 상태,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엄청 큰 상태예요, 얘는. 이런 경우들은 딱 씌워 넣으면 그냥 봐도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냥 찢어주게 되면 아무렇게나 찢으면 공간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찢어서 넘기고요, 이쪽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은 경우에, 일반 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반대로 넘기고요. 이쪽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당겨지니까 바닥에 붙게 되겠죠. 옆면까지는 붙일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좀 탄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얘도 찢어서 반대로. 찢어서 반대로.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붙겠죠. 그렇죠? 반대로. 여기는 약간 사선으로 이 방향에서 가운데 사선 방향으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좀 달라붙었죠. 네. 이런 상태로 이제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보시면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원래 제가 작업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리고 잘라내고 붙여서 올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작업합니다. 지금 영상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쪽에 작업하는 게 안 보여서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를 찢어서 당기고요. 찢어서 당기고요. 찢어서 당기고요. 찢어서 당깁니다.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넘기실 때 충분히 드셔야 돼요. 충분히 높게 드셔야 됩니다. 너무 낮게 하시면 여기를 이렇게 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버섯을 긁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버섯은요 굉장히 약한 아이라서 이렇게 긁으면 그냥 이렇게 찢겨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강천한 거. 그쵸? 예. 잘못 긁으면요 너무 얇게 해서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그냥 찢겨져 버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약해요. 이 버섯은 겉표면이 굉장히 약해요. 힘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쓱쓱 나가요. 이렇게. 네. 그럼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네. 이렇게 감으시고 얘를 한 다음에 충분히 들지 않으시면 이게 충분히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칼날이 버섯에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뭐 그냥 당연히 돼요. 근데 이걸 충분히 들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긁어버리면 이렇게 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이거는. 네, 저희는 표고처럼 뭐 그냥 이렇게 막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달아가지고 최고로 좋고 예쁜 버섯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못생긴 거 키워봤자 영양분만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섯 장처가 없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적응이 되시면요 그냥 찌시고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다치지 않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든지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요령을 익힐 때까지는 좀 늦을 수밖에 없죠. 다 그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조심하시되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굉장히 빨라져요. 저렇게 실수로 옆에를 스크래치 내는 그런 확률은 뭐 100개 중에 하나, 돼지 10개 중에 1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시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때까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어떤 때는요 너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쉽게 나가니까 분명히 나는 할 때 전에 느낌이 없었는데 까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팔을 잘못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이렇게 반조각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버섯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칼 다루실 때는 처음에 익숙해지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시작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쑥가죽이 할 때도 막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긁혀서 이게 반이 없어요. 지금 저희 작업자가 한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반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뭐 비닐 찍고 이렇게 하고 다시 비닐 찍고 하잖아요. 칼 이렇게 날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해서 돌릴 때 이렇게 긁어버리는, 옆에 있는 버섯 긁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처음 하시는 이제 아주머니 동네 분들이라던가 일꾼을 쓰면 긁혀진 버섯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꼭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얘도 보시면 긁혔죠. 그렇죠? 제가 지금 긁은 게 아니거든요. 긁혔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 쓰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확실히 버섯이 크면요, 이렇게 핀이 크면 작업 속도가 거의 2배 이상 느려집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빡빡빡빡 하거든요. 왜냐면 버섯이 낮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낮으면 얘는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제 좀 자세가 불편하지만 원래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지금 칼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찢어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이시죠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작은 것들은 그냥 빡빡 넘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큰 거는 많이 들어 올려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거 긁으면 안 되거든. 지금 상태에서 저런 애들 긁어서 버리면 완전 다 소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작업이 쉬워요. 그냥 빡빡 돼야 돼요.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핑 하실 때는 가능한 한 핀이 너무 크지 않을 때 랩핑을 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칼날과 칼 등으로 또는 삽으로 버섯을 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정도의 핀이 발생됐을 때 배지 한 개당 지금 랩핑을 하는 게 랩핑하는 속도가 개당 한 40초 정도 걸리고 있네요. 30초에 40초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계산이 되죠. 쉬지 않고 했을 때 40초면요 1시간에 한 80개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10시간 하면 800개 하는 거예요, 800개. 근데 이게 핀이 좀 작으면요, 한 거의 절반 가까이까지 줄어요, 속도가. 그리고 이제 핀이 안 났을 때, 그러니까 이거 다른 발이 났을 때 이렇게 좀 늦게 씌우니까 랩핑을 하면서 이제 뚫어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다란발이 배지가 아니라 좀 적게 나오는 배지, 하나씩 올라오는 배지, 랩핑을 하고 난 다음에 솎아주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랩핑만 이렇게 하고 해서 칼날이 있으면 쭉 찢어주고 올리면 되기 때문에 랩핑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뭐 랩핑하는데 하나에 뭐 5초 또는 10초 내외, 무조건 10초 내외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되게 빨리 많이 하겠죠. 10초면 아까 4배니까 하루에 뭐 3000개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손이 느리셔도 2000개, 이틀이면은 뭐 랩핑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는 솎아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랩핑을 하는 거라서 얘를 이렇게 어차피 이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균상대 위에서 다시 이렇게 봉지 벗겨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꺼냈을 때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랩핑을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도 투명을 랩핑을 이렇게 해서 자르고 올려요. 이렇게 또 들어서 지금 50초입니다. 해서 올려요. 그럼 59초네요. 그럼 10초 걸린 거예요. 10초. 그쵸? 근데 이게 손이 빨라지면은 이게 지금 이걸 찍느라고 약간 불편한 자세입니다. 뭐 1, 2초라도 더 빨라져요. 어차피 10초가 걸린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균 상태에 올라간 상태, 균 상태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제가 하든 누가 하든 이렇게 공기 축기를 이 상태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분업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 시간도 또 걸리잖아요. 근데 뭐 이 시간이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은 단순 작업을 반복할 때 되게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균 상태 안에서 공지 찍기를 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랩핑만 쭉 하고 나가는 거죠. 랩핑만 쭉 하고 나가시고 랩핑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봉지 찍기를 나중에 다시 한 번에 해주는 형태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지금부터 건조하게 먼저 만들어야 돼, 빨리.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랩핑을 하고 랩핑도 하고 솎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랩핑도 하고 비닐 찍기도 해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뒤에 있는 애들은 최소한 뭐 2, 3일이든 3, 3일이든 3, 4일이든 이제 배지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배지가 마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닐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게 비닐하우스랑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안 맞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비닐 안에서는 크는 속도가 더 커요. 네. 그리고 때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핀을 조금 빨리 키워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핀을
핀을 틔우는 게 조금 늦었어. 그럼 하루 이틀이라도 더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그냥 랩핑만 먼저 하고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랩핑만 먼저 하시는 게. 그쵸? 그러면은 랩핑을 뭐 1열부터 해가지고 한 개째부터 해가지고 뭐 4,000개를 다 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여유가 생길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여기도 이제 나중에 어딘가에서 핀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걔는 비닐 안에 있죠. 얘는 지금 나와 있죠. 그쵸? 나중에 나온 애가 비닐 안에 2, 3일 두면요, 얘보다 크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더 커져요. 나중에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핀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랩핑만 먼저 쭉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뭐 일정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하나라도 끝을 먼저 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습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너무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하되 배지를 살짝 말리는 게 다량발이 배지였으니까 살짝 말리겠다. 그래서 핀 발이 자체를 조금 덜 나오게 한 상태에서 감아주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유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바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꺼낸 김에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격가지로 나온 핀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배지는 마르기는 하지만 이 핀도 비닐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크는 속도가 제어가 되잖아요. 당연히. 예. 그렇게 좀 제어를 시켜야 되겠다. 더 웃자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빈 찢어주기까지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배지가 조금 마르는 거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나는 이 핀이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는 억제가 좀 돼야 된다 크는 게 라고 생각이 드시면 랩핑을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찢어주기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 내가 받은 배지, 내가 수확을 하고 싶은 날짜, 핀의 크기, 습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런 게 다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뭐 2, 3일 좀 늦게 나와도 괜찮고, 습도도 지금 뭐 굉장히 적당하고 색깔도 잘 빠졌다. 그러신다면 그냥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랩핑을 먼저 싹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지찢기를 싹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하나하나 끝내자 이러시면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